어둠 속에서 눈을 뜨는 순간 당신은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쉽니다. 또다시 잠들지 못한 채 밤을 보냈죠. 눈을 감아도 머릿속이 멈추지 않습니다. 내일의 걱정, 끝나지 않은 생각들이 파도처럼 밀려오죠. 시계를 보니 새벽 3시, 내일 중요한 회의가 있는데 몸은 깨어있고 머리는 복잡합니다. 이런 경험, 혹시 당신도 해보셨나요? 전 세계 성인의 약 30%가 만성적인 불면증을 겪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중 상당수는 자신도 모르게 수면을 방해하는 습관을 매일 반복하고 있죠. 잠자리에 들기 전 당연하다고 여겼던 그 행동들이 사실은 당신의 숙면을 훔쳐가는 범인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당신이 매일 밤 무심코 반복하는 행동들 중 과학적으로 수면을 방해한다고 입증된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학자들은 수십 년간 수면의 질을 좌우하는 요인들을 연구해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많은 행동들이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혀냈죠. 예를 들어 잠들기 전 스마트폰을 보는 행위는 단순히 시간을 낭비하는 것 이상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뇌의 송과선에서 분비되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은 우리 몸에 잠들 시간이라는 신호를 보내는데 화면에서 나오는 빛이 이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하기 때문이죠. 이는 마치 한밤중에 햇빛을 쬐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내며 우리 뇌를 혼란에 빠뜨립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습관을 바꾸지 못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자리에 들기 직전이 유일하게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순간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는 수면의 질을 포기한 채 침대에서 영상을 보고 소셜미디어를 확인하며 늦은 밤 간식을 먹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쌓여 만성적인 수면 부족으로 이어지고 결국 낮 시간의 집중력 저하와 건강 문제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잠들기 전 운동 시간부터 침실 온도, 베개 선택, 그리고 식습관까지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시 살펴보게 될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오늘 밤부터 당장 바꿔야 할 습관들이 보일 겁니다. 이제 잠을 방해하는 습관들을 하나씩 벗겨내 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합니다.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일한 죄책감을 씻어내듯 퇴근 후 헬스장으로 향하는 직장인들이 많죠. 특히 시간이 부족한 현대인들은 잠들기 직전에라도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이것이 오히려 수면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존스 홉킨스 수면센터의 의료 책임자인 찰린 제말도 박사는 운동이 분명히 수면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15분 더 빨리 잠들고 수면 중 깨는 횟수도 현저히 적었죠. 단 10분의 가벼운 운동만으로도 수면 무호흡증 같은 흔한 수면 장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문제는 운동의 타이밍이었습니다. 운동을 하면 우리 몸에서는 엔돌핀이 분비됩니다. 이 물질은 기분을 좋게 만들고 통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지만 동시에 각성 효과도 있죠. 마치 카페인을 마신 것처럼 정신이 또렷해지고 잠이 달아나게 됩니다. 게다가 운동 중 올라간 체온은 쉽게 내려가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잠들기 위해 체온을 낮춰야 하는데 운동으로 인해 올라간 체온이 이를 방해하는 거죠.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 중 약 3분의 1이 잠들기 직전에 운동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잠드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고 밤새 여러 번 깼으며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하지 않다고 보고했죠. 반면 오후나 이른 저녁에 운동한 사람들은 훨씬 더 나은 수면의 질을 경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잠들기 최소 3시간 전에는 격렬한 운동을 마쳐야 한다고 권장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운동과 수면의 관계가 생각보다 복잡하다는 겁니다. 2010년 스위스의 한 연구팀은 수백 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학생들의 실제 운동량과 체력 수준을 측정하고 동시에 그들이 스스로를 얼마나 건강하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했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많은 운동을 했는지보다 자신이 얼마나 건강하고 활동적이라고 생각하는지가 수면의 질과 더 큰 상관관계를 보였던 겁니다. 매일 헬스장에 가면서도 스스로를 게으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수면이 부족하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특별히 운동을 많이 하지 않아도 자신을 활동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더 깊고 편안한 잠을 잤죠. 연구진은 이를 두고 사람들이 실제로 무엇을 하는가보다 무엇을 믿는가가 더 중요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우리의 인식과 믿음이 실제 신체 반응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였죠. 잠들기 전 먹고 마시는 습관도 수면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늦은 밤 출출해서 라면을 끓여 먹거나 치킨을 시켜 먹거나 맥주 한 캔을 마시는 행위들이 모두 수면을 방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특히 탄수화물과 설탕 함량이 높은 음식은 더욱 문제가 되죠. 잠들기 전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활발해집니다. 소화기관은 음식을 분해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기 시작하고 이 과정에서 체온이 올라갑니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 몸은 잠들기 위해 체온을 낮춰야 하는데 소화 활동이 이를 방해하는 거죠. 게다가 음식 섭취는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이 인슐린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효과를 억제합니다. 스페인처럼 저녁 식사 시간이 늦은 문화권에서는 만성적인 수면 부족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밤 10시나 11시에 저녁을 먹고 자정이나 새벽 1시에 잠자리에 든다면 소화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잠을 자게 되는 거죠. 이는 산성 역류와 소화 불량의 위험을 높이고 심할 경우 위식도 역류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술에 대한 오해도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이 오지 않을 때 술을 마십니다. 실제로 알코올은 중추신경계를 억제해 졸음을 유발하고 처음에는 빨리 잠들게 도와주죠.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알코올이 체내에서 분해되기 시작하면서 수면 주기가 망가지는 겁니다. 렘 수면이라고 불리는 깊은 잠의 단계가 짧아지고 밤새 자주 깨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충분히 잤는데도 피곤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물도 예외가 아닙니다. 잠들기 직전에 물을 많이 마시면 밤중에 화장실을 가기 위해 일어나게 됩니다. 한번 깨면 다시 잠들기까지 평균 20분에서 30분이 걸리는데 이런 일이 밤에 두세 번 반복되면 수면의 질은 형편없어지죠. 의료 전문가들과 수면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잠들기 최소 2시간에서 3시간 전에는 음식과 음료 섭취를 제한할 것을 권장합니다. 샤워 시간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에 샤워를 합니다. 잠에서 깬 뒤 정신을 차리고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서죠. 하지만 수면의 질을 높이려면 밤에 샤워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여기에도 체온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루가 끝나갈 무렵 저녁 8시에서 10시 사이에 우리 몸의 체온은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일주기 리듬의 일부이며 몸이 수면을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죠. 체온은 계속 떨어져 새벽 5시 최저점에 도달하고 그 후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우리를 깨웁니다. 이 자연스러운 리듬을 활용하면 더 쉽게 잠들 수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따뜻한 물로 샤워하면 체온이 더 빨리 떨어집니다. 샤워를 하는 동안에는 당연히 체온이 올라가지만 샤워를 마치고 나오면 피부 표면에 물이 증발하면서 열을 빼앗아가죠. 이는 땀이 증발하면서 몸을 식히는 원리와 같습니다. 샤워 후 느껴지는 시원한 느낌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몸이 식으면서 멜라토닌 생성이 촉진됩니다. 멜라토닌은 우리가 잠들도록 유도하는 호르몬이죠.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샤워를 하고 바로 침대에 들면 아직 체온이 높아서 잠들기 어렵습니다. 샤워와 취침 사이에 최소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의 간격을 두는 것이 이상적이죠. 이 시간 동안 몸은 천천히 씻고 멜라토닌 수치는 올라가며 자연스럽게 잠이 옵니다. 밤 샤워의 또 다른 장점은 청결함입니다. 하루 종일 쌓인 먼지와 땀, 그리고 꽃가루 같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씻어낼 수 있죠. 깨끗한 몸으로 깨끗한 침구에 눕는다는 것은 심리적으로도 편안함을 줍니다. 특히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침실의 온도 역시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뜻하고 아늑한 침실을 선호하지만 이는 수면에 방해가 됩니다. 두꺼운 이불을 덮고 난방을 틀어 방을 따뜻하게 만들면 몸은 체온을 낮추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해야 하죠. 이 과정에서 수면이 방해받습니다. 과학자들이 권장하는 침실의 이상적인 온도는 섭씨 15도에서 19도 사이, 그 중에서도 18도가 가장 완벽한 온도입니다. 처음에는 춥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불 속에 들어가면 적당히 따뜻하면서도 몸이 자연스럽게 식을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너무 추운 것도 물론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연구에 따르면 낮은 온도는 높은 온도만큼 수면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추우면 이불을 더 덮으면 되지만 더우면 해결책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죠. 여름철 열대야에 잠을 설쳐본 경험이 있다면 이해가 갈 겁니다. 창문을 살짝 열어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게 하고 선풍기나 에어컨을 적절히 사용하며
얇은 침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베개 선택도 신중해야 합니다. 편안해 보이는 푹신한 베개가 항상 좋은 것은 아니죠. 베개의 높이와 단단함은 자는 자세와 일치해야 합니다. 옆으로 자는 사람이 너무 낮고 부드러운 베개를 사용하면 목이 아래로 꺾여 통증이 생깁니다. 반대로 등을 대고 자는 사람이 너무 높고 단단한 베개를 사용하면 목이 앞으로 밀려 역시 통증이 발생하죠. 2012년 미국 전역에서 실시된 수면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옆으로 잡니다. 그 다음이 배를 대고 자는 사람이고 등을 대고 자는 사람은 전체의 10%에 불과했죠. 흥미로운 건 의학적으로는 등을 대고 자는 것이 가장 좋은 자세로 여겨진다는 겁니다. 척추가 가장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하고 내장 기관에 압력이 가해지지 않기 때문이죠. 옆으로 자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팁이 있습니다. 무릎 사이에 베개를 하나 더 끼우는 거죠. 이렇게 하면 골반과 척추가 자연스럽게 정렬되고 허리와 엉덩이에 가해지는 압력이 줄어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으로 만성적인 허리 통증에서 벗어났다고 보고합니다. 베개는 비교적 단단한 것을 선택해 허벅지를 약간 들어 올려 엉덩이를 중립 위치에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를 대고 자는 사람들은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 자세는 목을 한쪽으로 완전히 돌린 상태를 유지하게 만들어 척추에 무리를 주기 때문이죠. 만약 이 자세로만 잠들 수 있다면 가능한 한 얇고 부드러운 베개를 사용하거나 아예 베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다면 다른 자세로 자는 연습을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적은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침대에 누워 잠들기 전 유튜브를 보거나 소셜미디어를 확인하거나 게임을 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죠.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수면을 방해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먼저 정신적 자극입니다. 잠들기 전에는 뇌가 이완되어야 하는데 스마트폰은 끊임없이 새로운 정보와 자극을 제공합니다. 흥미로운 영상, 충격적인 뉴스, 친구의 근황 등은 뇌를 활성화시키고 각성 상태로 만들죠. 마치 잠들기 직전에 흥미진진한 추리소설을 읽는 것과 같습니다. 뇌는 계속 생각하고 분석하고 반응하게 됩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빛입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노트북 화면에서 나오는 빛은 특별합니다. 특히 파장이 445나노미터에서 480나노미터 사이인 청색광이 문제죠. 이 빛은 낮의 태양빛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뇌를 속입니다. 뇌는 이 빛을 보고 지금이 낮이라고 착각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는 신호를 보내죠. 송과선이라는 뇌의 작은 기관은 빛의 양을 감지해 멜라토닌 분비를 조절합니다. 어두워지면 멜라토닌을 분비해 잠을 유도하고 밝아지면 분비를 멈춰 깨어나게 하죠. 하지만 밤늦게 스마트폰 화면을 보면 송과선은 혼란에 빠집니다. 지금이 밤인지 낮인지 판단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야간 모드를 사용하거나 블루라이트 차단 앱을 설치합니다. 화면을 어둡게 하고 푸른빛을 줄이는 거죠. 하지만 수면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스테파니 로미수에스키가 이끄는 졸린 머리 클리닉의 연구에 따르면 아무리 어두운 화면이라도 멜라토닌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결국 가장 좋은 해결책은 완전히 사용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잠들기 최소 1시간 전, 이상적으로는 2시간 전부터는 모든 전자기기의 사용을 피하라고 권장합니다.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며칠만 실천하면 확실한 차이를 느낄 수 있죠. 대신 책을 읽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거나 명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은 단순한 쉼이 아니라 뇌가 당신을 다시 만드는 시간입니다. 뇌가 하루 동안의 기억을 정리하고 몸이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며 면역 체계가 강화되는 중요한 과정이죠.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집중력 저하, 기억력 감퇴, 면역력 약화는 물론 심혈관 질환, 당뇨병, 우울증 등 심각한 건강 문제의 위험을 높입니다.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6시간 미만으로 자는 사람은 7시간에서 8시간 자는 사람에 비해 조기 사망 위험이 12%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이 모든 것이 오늘 밤부터 바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거창한 준비나 비싼 장비가 필요한 것도 아니죠. 저녁 식사 시간을 조금 앞당기고 잠들기 2시간 전에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고 침실 온도를 조금 낮추고 스마트폰을 거실에 두고 침실로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변화를 시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은 잠들기 1시간 전에 스마트폰을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일은 여기에 더해 저녁 식사를 조금 일찍 하고, 모레는 샤워 시간을 조정해 보는 거죠. 일주일 정도 지나면 몸이 새로운 리듬에 적응하기 시작하고, 한 달 후에는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만큼 확실한 차이를 느낄 겁니다. 수면의 질이 개선되면 삶의 질도 함께 올라갑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함을 느끼고, 낮 동안 집중력이 높아지며 감정 조절도 더 잘 되죠. 업무 효율성이 올라가고 대인관계도 좋아지며 전반적인 행복도가 증가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단지 잠을 잘 자는 것만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이 신기하지 않나요?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이 작은 변화들을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몸은 분명히 감사해야 할 거예요. 그리고 몇 주 후 거울을 보며 더 밝아진 자신의 얼굴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수면은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치유의 도구이며 동시에 가장 쉽게 간과하는 건강 습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수면 습관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가장 먼저 바꿔보고 싶은 습관이 무엇인지 공유해주세요. 함께 더 나은 수면을 향해 나아가 봅시다. 오늘은 과학이 밝혀낸 수면 방해 요인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